너를 처음 만났던 날 밝게 웃던 내게 말 걸었던 날 우리가 된 그 여름밤 가만히 내 손을 잡았던 그 어느 밤 기억해 지금 여기 사랑에 빠진 우리 언젠가 먼 훗날에 그 여름날 떠오를 때 그때 같이 웃자 Sunny days 네 옆에 있을게 약속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인레스트의 손은정입니다. 2025년이 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1월은 개인적으로 참 바빴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혼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가끔씩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굳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인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연초였네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힘들 수 있었는데 힘든 와중에 생긴 이 작은 구멍들로 숨을 쉬며 살아온 것도 같습니다. 새해부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되었든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게 훨씬 속 편하더라고요. 다들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책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순간에 당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채찍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채찍이 있어야 당근이 더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채찍이 나에게 옳은 채찍일지 또 어떻게 채찍질 되어질지 또 내가 그 채찍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잔잔하게 위로가 되는 노래들을 많이 뽑아보면서 같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책은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tell me, oh, meet some 네, 검정 치마의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책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책은 제가 중간에 좀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긴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짧게 글이 나뉘어져 있어서 길면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단락씩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지속이다. 예를 들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서의 한 시기를 무사히 인고해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즉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만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 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되어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동일한 설명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했던 형상 내지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두고 나는 성숙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행복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모든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와 과정도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여러분들은 사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끔씩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는 약간 뇌의 스위치가 꺼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돌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하지만 계속해서 스위치를 꺼둘 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조금만 나를 돌보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끄더라도 다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유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 그리고 행복과 관련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너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꿈에라도 나올 듯 서성이고 그래. 어쩜 우린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고 꾸미지 않은 모습아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멈춘 후 보이는 날은 다 사랑이고 마음이며 그것은 다 자리에 있으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야. 나는 애써 굳은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며 지금 멀었구나 사는구나 그래. 어쩜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인가. 그러니 이제 멈춰야 해. 그때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 아직 멀었나 싶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 나 아무도 모르는 멈춘 생각에 여유를 나누고픈 마음뿐이야.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다음 글 읽어볼게요.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이란 지성과 반비례한다. 그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고 둘째로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교제에는 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는 성격이다. 위험하면서도 해롭다. 비사교적이라는 것은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큰 행복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이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문제는 인간이 고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 탄생했다. 어쩌면 고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경험과 고뇌의 결과로 만들어진 관념일 수도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서 무엇을 얻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즉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과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고립과 고독은 아마도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 장한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번 파트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는 이 철학자분들 중에서 꼭 이렇게 혼자일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조금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성장할 수 없어서 혼자 있고 싶다라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반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 혼자 있을 때 회복을 또 빨리 하고
또 사람들 속으로 다시 스며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는 좀 혼자 있고 싶네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고독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 잠시 쉬어간대요. 나를 허락한 고마움 갚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잊고 살아 미안한 마음뿐인데 마지막 사랑일 거라 확인하며 또 확신했는데 욕심이었나 봐요. 난 그댈 갖기에도 놓아주기에도 모자라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일 사랑하지 마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일 사랑하지 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는 나에게 끝없는 이야기 간절한 그리움 행복한 거짓말 은밀한 그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나란 말야. 너만의 나이기 우리만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나란 말야. 너만의 나이기 우리만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그 약속을 지켜줄 내 네, 김나영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랫도록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기억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나쁜 기억들을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일까? 왜 그들의 눈웃음에 화가 나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우쭐해지는 것일까? 내 삶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가 내게 있음에도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도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욱 사랑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내가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 데 두려워했을 것이고 나를 비웃는 조롱에 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비판에 분노하고 입에 발린 칭찬인 줄 알면서도 교만했다. 인간은 정직해져야 한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지금 나는 본래의 내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나를 감동시키는 단 하나의 기쁨도 사랑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문명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기다린다. 노동을 사랑하고 그 노동에 뒤따르는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을 사랑하고 고통의 아픔이 전해주는 진실을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고통이다.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다 지쳐 거리를 헤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들판을 찾아가 자학하듯 울음을 터뜨리고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다. 고통을 치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나는 이 밤이 부끄럽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남을 굽어보는 거드름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늘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저분하게 여겼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소중한 미덕들을 버리고 가식과 억지로 나를 꾸며왔다. 그들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내면은 오늘도 투쟁이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로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동안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너무 오래 매달렸다. 나는 그것이 악임을 알면서도 행했고 그것이 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다.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의 의지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비평가의 말처럼 나란 인간은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첨단의 유행은 내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 사고방식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현실로 도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지만 그 전에 어디서부터가 현실이며 어디서부터가 과거인지 따져보고 싶은 충동이 든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가늠할 권한은 오직 내게 있다. 현재를 덧없이 지나간 과거로 정의할 권리가 내게 있으며
과거를 오늘처럼 살아갈 권리가 내게 있다. 특히 그 시제가 정신적인 영역에 귀속된 시간이라면 과거의 헌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첨단이라고 믿었던 유행 사조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 또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며 진부하게 여겼던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는 획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초월해야 한다. 현재로 국한된 시제가 전부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 오늘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철학책은 한 번 읽어서는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다시 앞에를 되돌아보면서 조금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요거의 제목이 나는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 였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므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다시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행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요즘 개인적인 고민거리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겠어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다녔는데 막상 결정하고 행동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제 3자로서 이제 제가 제 상황을 들었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참 결정하고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제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속 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가슴이 뛰는 건 그대가 내 마음에 다녀갔었나봐.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간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왜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지 그렇게 가슴 아파야 했는지 지금 달려가 또 말해주고 싶어. Oh yeah. 원합니다.
언젠간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널 사랑해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까봐 연기처럼 네가 사라질까봐 난 두려워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해준 사람 바로 그대입니다 눈물마저 고맙습니다 그대가 준 것이니까 그리움조차 나는 행복해서 살기 위해서 널 사랑해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순순이의 살기 위해서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읽어볼게요.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지속적인 우정에서 나온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한 한결같음이다. 변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들뜬다면 그 또한 우정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이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없는 우정은 언제 눈금이 달라질지 모르는 저울이며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오는 배신감이다. 우리는 친절과 우정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친절이 그의 인격에 대한 감탄이라면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위한 헌신이다. 감탄은 그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동시에 사라지지만 헌신은 그의 그림자를 바라봄으로써 더욱 애잔해진다. 친절이 상대방의 감사로 만족한다면 우정은 친구의 행복으로 만족한다. 우정은 두 개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 우정을 가진 자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다. 한 영혼이 쓰러지더라도 곁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이 그를 일으켜준다. 어떤 경우에도 둘이 함께 쓰러지는 법은 없다. 삶이 인간에게 우정을 선물한 까닭이다. 우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인간을 현명하게 만든다. 우정만이 인간과 사물의 실상을 보여주며 인간다운 정당한 삶과 방법을 말해준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과 친해져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소원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싶다는 바람이 인간에게는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내면에 자극이 되고 분발하려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나태와 방종이다. 내적인 진보는 강렬한 영혼의 동요로부터 시작된다.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우정은 자기 본의와 나르시시즘에 가깝다. 우리가 참다운 우정을 부러워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소모적인 만남을 반복하는 이유는 잠에서 깨어난 영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긴 잠에서 깨어난 나의 영혼이 무지와 무감각과 게으름으로 얼룩진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이 먼저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한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게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네, 로이킴의 봄이 와도 듣고 왔습니다. 다음 글 읽어볼게요. 우정을 우연에 맡겨선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그가 지닌 교양과 지식을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는 배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고찰과 경험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에선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대신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장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이 집중된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문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시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달은 태양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별들 사이에서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 그들이 감춰 보이지 않는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것은 그의 그늘에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친구를 원한다. 우리는 친구에 의해 평가받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친구를 의지할 일은 없다. 함께 웃고 떠든다고 해서 그와 내가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눴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의 타고난 재능을 이해하고 내 삶에서 그의 재능을 발휘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그의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함께 식사하고 술을 나눠 마시는 정도로 좋은 친구를 곁에 뒀다고 자위한다. 세상에는 참된 우정과 그릇된 우정이 있다. 그릇된 우정의 목표는 쾌락이고 참된 우정의 목표는 인생의 풍부한 결실, 다시 말해 성공을 기약하는 우정이다. 인격을 갖춘 친구의 선의의 비판이 우리를 선량한 길로 이끈다. 그의 충고는 부모, 스승, 정부의 법률보다 훨씬 고귀하고 강제적이다. 그러므로 우정을 우연에 맡겨선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쫓아내고 나로부터 웃음 짓기를 원하는 친구는 내게 슬픔을 가져온다. 한 가지 더 충고하자면 우정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보다 부유해졌을 때 금이 간다. 우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쉽게 깨어지는 유리 그릇이다. 인간의 감정을 구성하는 성분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끈기가 없으므로 호감은 언제든지 반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눈동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의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선 안 된다. 그는 농담도 견디지 못하고 진담도 견디지 못한다. 작은 불행도 참지 못하고 나의 성공에도 감정이 상한다. 인간과의 교제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매우 힘든 수행이다. 항상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신경 써야 하고 표정도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자기 신상에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겨도 그들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우정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스스로 환상에 빠져 우정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한다. 좋은 친구를 찾는 법은 인간에 관한 판단이다. 이때 기준은 예의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의견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의 생각도 그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임을 인정할 줄 안다. 반대로 내면이 비천한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과 싸우느니 예의 바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편이 낫다. 내면이 비천한 사람의 행동 특성은 야비함이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준다는 것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행동이며 그들을 우리에게 공평을 베풀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우정은 의무가 아닌 편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충고는 한낱 시끄러운 말에 불과하다.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를 구하라.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사게 되더라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언젠가 늙고 병든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시기하고 비난하고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오늘의 성공이다. 그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오직 친구뿐이다. 가족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숙명과도 같은 관계 위에 정립된 의무다. 하지만 타인인 친구의 위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희생이다. 그 숭고한 실천만이 훗날 비참해진 우리를 위로해준다.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하려는 친구를 가져라. 가혹한 운명과 매정한 대중도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못한다.
성공과 행복뿐 아니라 불행과 절망도 함께 나눴을 때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두 팔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간직해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남발한다면 친구의 호의는 점점 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바쁠수록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를 힐링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챙겨야 할 게 참 많지만 조금 놓쳐도 자책하지 말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코끝이 시릴 때쯤 그대가 떠올라 긴 하루 끝에 잠을 청한다. 참 고집스럽게도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난 여전히 널 떠올린다. 참 초라하다. 많은 사람들 속에 아직도 너만 생각나는 걸 보면 나도 참 미련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쉬움만 가득 널 괴롭히고 있어서 나만 또 미안하다. 혼자 미련하게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서 널 괴롭히고 있어서 미안하다. 내게는 선물 같던 날뿐이라 애쓰는 아이처럼 널 부르고 있나 봐. 참 못나 보이게도 네가 떠나던 그날에 아직도 난 여전히 멈춰서 있나 봐. 참 후회된다. 그때 잘해주지 못한 게 어떻게 해야 널 잊을 수 있을까. 나도 참 미련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쉬움만 가득 널 괴롭히고 있어서 나만 또 미안하다. 혼자 미련하게 지나간 인연을 잡고서 널 아프게 했어. 매일 후회해봐도 달라질 거 하나 없잖아. 나만 아프잖아. 똑같은 하루 속에서 나만 혼자서 멈춰진 채 있겠지만 내가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매일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해왔었어. 언제쯤 참 후련하게 정말 후련하게 널 보낼 수 있을까. 널 이해할 수 있을까.
알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